남녀의 평행선,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남녀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후천적 교육 때문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뇌에 각인된 생존 생물학과 진화의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엇갈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문제, 그 끝나지 않는 오해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분명히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는데 꼭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수없이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답답함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파트너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 뇌에 아주 오래전부터 새겨진 거부할 수 없는 생존 프로그램 같은 것 때문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오래된 프로그래밍의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딱 마주하는 문제, 바로 이 소통의 간극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데도 결코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와, 정말 익숙한 말들이죠. 여성분들은 보통 이러죠. 아니, 그냥 내 얘기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해결책을 내놓는 거야. 반면에 남성분들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문제를 해결해야 대화가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답답해하고요. 이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완전히 다른 두뇌 운영 체제가 부딪히면서 내는 일종의 비명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으로 떠나보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뇌는요, 스마트폰이나 고층 빌딩에 맞춰서 진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굶주림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된 말 그대로 원시시대의 뇌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생존 환경이 어떻게 우리 뇌를 다르게 만들어냈는지 한눈에 보이죠? 물론 모든 남자는 이렇고 모든 여자는 이래,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남성의 뇌는 주로 사냥꾼의 역할을 하면서 진화했어요. 매머드를 쫓을 땐 어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목표물에만 집중해야 하잖아요. 바로 터널 시야가 필수였던 거죠. 세상은 그들에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여성의 뇌는 채집가이자 양육자로서 발달했습니다. 독이 든 열매랑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둥지 근처의 아이와 혹시 모를 포식자의 위협까지 살펴야 했죠. 넓은 주변 시야와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생존을 위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진화론적인 추측이 그냥 그럴싸한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전혀요. 현대 뇌과학이 이 고대의 설계도가 우리 뇌에 물리적으로 진짜로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죠. 사이먼 바른 코헨이 남성 전형적인 뇌를 시스테마 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물론 남자는 무조건 이런 이분법은 아니고요. 일종의 스펙트럼인데 통계적으로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거죠. 이 뇌는요, 법칙이나 규칙을 파악하는 데 완전히 특화되어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포츠 규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지는 걸 파악하고 예측할 때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바로 그 사냥꾼의 뇌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편 스펙트럼에는 공감화 뇌가 있습니다. 주로 여성 전형적 뇌죠. 이 뇌는 어떤 시스템의 규칙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실제로 fMRI로 뇌를 찍어보면요, 다른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짓는 걸 봤을 때 여성의 뇌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슬플까? 어떻게 위로해주지? 이걸 고민하는 전두엽까지 거의 동시에 활성화된대요. 진짜 말 그대로 공감을 위해 태어난 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런 뇌 성향이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교육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미 거의 다 결정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시기는 바로 임신 8주에서 24주 사이입니다. 이때 태아의 뇌가 겪는 일종의 화학 물질 샤워가 그 열쇠인데요. 이 시기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받으면 뇌가 목표 지향적인 시스테마 뇌 쪽으로 조립이 되고요. 이걸 적게 받으면 관계 지향적인 공감어 뇌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후 단 하루 된 아기들한테 실험을 해봐도요. 여자 아기들은 사람 얼굴을 더 오래 쳐다보고 남자 아기들은 기계적인 모비를 더 오래 쳐다본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나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사랑의 가장 극적이면서도 약간은 얄궂은 반전, 호르몬의 위장술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 뇌는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어마어마한 화학물질들로 그냥 넘쳐 흐릅니다. 이 화학 칵테일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거의 마비시켜버리고 오직 상대방한테만 집중하고 어떻게든 결합하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욕구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깍지의 과학적인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은 보통 재밌는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아까 말한 그 화학 칵테일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공감 시뮬레이션입니다. 진화의 최우선 목표, 바로 짝짓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남성의 시스템화 뇌가 자기 원래 프로그램을 잠시 꺼두고 여성이 가장 원하는 공감 모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진짜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에 밤새도록 귀를 기울이고 감정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랄까, 완벽한 로맨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법 같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생물학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싶으면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 비상체제를 끄고 원래의 효율적인 기본값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네, 바로 이 공감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의 여성분들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드디어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났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짝짓기를 위해서 우리 뇌의 호르몬이 만들어낸 정말 눈부시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환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명확한 이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연애 초기에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 느낄 때 여성분들은 보통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죠. 아, 이 사람이 이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건 감정이 식었다거나 그 사람 인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원래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모드로 돌아간 생물학적 리셋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해가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성이 회사에서 속상했던 일을 막 털어놓는 건 정서적인 연결과 공감을 얻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성의 시스템화뇌는 이걸 문제 발생이라는 신호로 딱 받아들이고 사냥꾼의 본능으로 즉시 해결책이라는 창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내 감정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구나 하고 오해하게 되고, 남성 입장에서는 아니 도와주려는데 왜 화를 내지? 하면서 서로 답답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남성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요. 남성 응답자의 거의 절반, 48%가 파트너가 끝없이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 화가 난다고 답했어요. 시스템화 내한테 관계라는 건 한번 잘 지어놓은 안정적인 건물 같은 거예요. 딱히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기둥을 두드려 보면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는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공감한 뇌에게 사랑이란 매일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면서 계속 보살펴야 하는 살아있는 식물과도 같아요. 바로 이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무뚝뚝함은 악의가 아니라 그냥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고, 여자의 끊임없는 확인 요구는 집착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진화적인 본능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누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그건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애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내 아이폰에 안드로이드 앱을 억지로 설치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대신에 상대방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OS의 사용 설명서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뇌에 깊숙이 새겨진 이 고대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이 지도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길을 잃었는지, 상대방은 왜 저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는 첫걸음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아보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생존 방정식을 뇌에 프로그래밍한 채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무뚝뚝함은 정보 처리 방식일 뿐이며 여자의 대화 요구는 관계를 지키려는 진화적 본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